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작품은 바로 알베르 카미의 이방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소설이죠. 왜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지 그 핵심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방인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외국인? 근데 이 소설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약속, 관습 같은 것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왠지 모르게 겉도는 사람? 그런 낯선 존재에 가깝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먼저 이방인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한번 쫙 훑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무에르스와 그 주변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 소설의 핵심이죠. 바로 부조리라는 개념은 대체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쓴 작가 알베르 카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방인의 줄거리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소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한 장례식에서 시작해서 해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운명적인 총성으로 이어집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주인공 묘르소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아요. 근데 장례식에서 울질 않죠. 좀 이상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게 전 직장 동료였던 말이랑 수영을 하러 갑니다. 그러다가 이웃인 레몽이라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게 좀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레몽이 자기 애인을 혼내주려고 편지를 써달라고 했는데 묘르소는 그냥 도와주죠. 결국 이 일 때문에 해변에서 레몽 애인의 오빠, 그러니까 한 아랍 남자를 마주치게 되고요. 그때 정말 강렬한 햇빛 때문에 칼에 반사된 그 빛 때문에 그를 총으로 5번이나 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상해져요. 검사는 묘르소의 살인 동기보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왜 울지 않았냐, 이걸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결국 묘르소는 유죄, 사형을 선고받게 되죠. 네, 줄거리를 보니까 인물들이 궁금해지죠. 그럼 이제 묘르스와 그 주변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보면서 이 주인공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주요 인물들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먼저 주인공 모르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고 모든 걸 그냥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살인사건의 범인이기도 하고요. 그의 연인인 마리 카르도나는 정반대죠. 아주 쾌활하고 애정 표현도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웃 레몽, 총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살인사건의 불씨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등장하는 아랍인, 레몽 애인의 오빠인데 묘르소에게 살해당하죠. 마지막으로 검사, 이 사람이 재판에서 묘르소의 살인행위 자체보다 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그를 사형으로 몰고 갑니다. 아니, 근데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살인보다 장례식에서 안 온 게 더 큰 죄가 되는 걸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 소설의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철학,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죠. 핵심은 딱 이거예요. 묘르소는요, 사회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들, 그러니까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불문율을 그냥 거부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이 사회가 기대하는 모습이죠. 부모님 장례식에서는 당연히 슬퍼하고 울어야지.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야 해. 이런 거요. 근데 오른쪽, 묘르소의 진실은 완전히 달라요. 그는 슬픔 같은 감정보다는 그냥 그 순간의 물리적인 감각으로 세상을 느껴요. 그리고 행동의 이유? 그냥 그 순간의 자극. 예를 들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같은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묘르소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보다 어머니 장례식에서 울지 않았다는 사회적 도덕에 어긋나는 행동이 그를 유죄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덕이나 정의라는 게 항상 진실과 같은 편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바로 이 지점이 카뮤가 말하고자 했던 부조리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부조리가 뭐냐?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나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의 충돌, 이 간극이 바로 부조리입니다. 그리고 묘르소는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거기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은 철학을 담아낸 작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방인을 탄생시킨 정신, 작가 알베르 카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베르 카뮈 1913년에 프랑스령이었던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엔 항상 이국적인 태양과 바다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죠. 그는 부조리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건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로 직접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이방인이 출간된 게 바로 1942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던 그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후 1957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고 안타깝게도 1960년에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삶 자체가 자유와 저항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향한 투쟁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방인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묘르소는 정말 감정 없는 괴물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았을 뿐인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방인으로 낙인 찍힌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